콩이 심장이 안 뛴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산이 뭐예요? 나영 언니가 유산이래요. 나영이 숨긴 유산 소식을 아라가 전부 밝혀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콩이가 자기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해들재단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진태가 병원장으로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진태가 건재해야 해들병원의 병원장 자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선영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들만 없애면 한진태를 보호하는 것도 수월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단을 차지할 기회도 높아질 터였습니다. 그래서 진나영은 최선영이 운영하는 식당, 마당집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선영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손에 넣는다면 해들재단에 대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큰 걸림돌은 사라지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진나영은 속으로 다짐하며 마당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의 야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계획이 오늘 이 순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집 앞에 도착한 진나영은 잠시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어. 진나영은 문을 두드리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어린 아라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라는 활짝 웃으며 진나영을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라가 해맑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나영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 나는 수지 언니 동생이야. 지금은 최선영 이모님을 만나러 왔는데 혹시 집에 계시니? 아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조함을 숨기려 애쓰며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안에서 잠시 기다려도 될까? 수지 언니의 동생이니까 괜찮을 거야. 진나영은 친근하게 말하며 아라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나영의 말투에 설득당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을게요. 아라가 나가자 진나영은 숨을 깊게 내쉬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진나영은 집안을 빠르게 둘러보며 최선영이 숨겨놓았을지도 모를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증거가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진나영은 서랍과 선반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진나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최선영이 증거를 숨겨놓았을 것 같은 장소는 모두 뒤졌지만 기대했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나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을 이리저리 뒤져본 후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 진나영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둔 건가? 진나영은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계산하며 증거가 사라진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때 아라의 웃음소리가 집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라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집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아라가 들어오기 전에 진나영은 서둘러 자신이 왔다는 흔적을 지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라는 환한 미소로 진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제 가시는 거예요? 진나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모님이 안 계셔서 다음에 다시 오려고 해. 고마워, 아라야. 아라는 손을 흔들며 진나영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진나영은 아라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마당집을 떠났습니다. 속으로는 짜증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그 감정을 아라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어. 마당집에서 돌아오는 길, 진나영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선영이 이미 증거를 다른 곳에 옮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실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숨기며 아라에게 미소를 보인 진나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이 떠난 후 아라는 집안에서 한참 동안 놀다가 우연히 거실 바닥에서 분홍색 산모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라는 그것이 무언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수첩을 들여다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수첩 같은데 아라는 수첩을 이리저리 살피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아까 왔던 언니 거구나. 진나영이 수지의 동생이라고 말한 것이 기억났고 아라는 수첩이 진나영의 물건임을 알아챘습니다. 언니가 이걸 두고 갔네. 나중에 오면 돌려줘야겠다. 아라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수첩을 자신의 장난감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여기다 두면 잃어버리지 않겠지. 아라는 작은 손으로 장난감들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비밀을 가진 듯 즐거워했습니다. 진나영은 집에 들어서며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던 진나영의 눈에 갑자기 떠오른 것은 자신이 두고 온 산모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해들재단을 손에 넣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콩이의 존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메모들도 적혀있던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마당집에 두고 온 거야? 진나영은 자신도 모르게 다급해졌습니다. 다시 마당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나영은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만약 최선영이 이 수첩을 발견했다면? 아니, 아라가 주워서 어딘가 숨겨둔 거라면?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돼. 진나영은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당집에 도착한 진나영은 문을 두드리며 아라를 불렀습니다. 아라는 반갑게 문을 열며 진나영을 맞이했습니다. 언니 또 오셨네요. 진나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물었습니다. 아라야, 혹시 내가 두고 간 물건 본 적 있어? 분홍색 수첩 같은 거. 아라는 그 말을 듣고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거실에서 찾았어요. 언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장난감 상자에 넣어뒀어요. 기다리세요. 금방 가져다 줄게요. 아라는 재빨리 방으로 뛰어가 장난감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분홍색 산모 수첩을 꺼내 진나영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언니. 이거죠? 진나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수첩을 받아들며 급히 속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고마워, 아라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잃어버릴 뻔했네. 진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라를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라는 순진한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수첩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나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주 소중한 기록을 남기는 수첩이야. 아주 중요한 거라서 나한테 꼭 필요해. 아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빨리 찾으러 온 거였구나. 진나영은 다시 한번 아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진나영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무사히 지나갔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이야. 이게 최선영이나 수지에게 들키지 않아서. 진나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해. 이 수첩은 나와 콩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니까. 아라는 순수한 미소로 진나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진나영은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아라야. 다음에 또 올게. 하지만 진나영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요즘 수지가 계속 신경에 걸렸습니다. 수지와의 관계는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진나영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이 더더욱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자주 뭉치고 태중의 콩이가 평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마음 한구석을 찔렀지만 진나영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콩이도 나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진나영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검진 일자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진나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머릿속에서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진나영은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한 진나영은 긴장된 얼굴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배가 자꾸 뭉치고 아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진나영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콩이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진나영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진료실 안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자신과 콩이만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긴장된 숨을 고르며 진나영은 의사에게서 들려올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의 얼굴이 평소보다 무겁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나영 씨, 안타깝게도 콩이가 자라지 않고 멈춘 상태입니다. 유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진나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해졌습니다. 그저 눈앞의 의사를 멍하니 바라볼 뿐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태아의 발달이 중지되었지만 진나영 씨의 몸에서는 아직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도 유산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은 거죠. 진나영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콩이를 위해 꿈꿔왔던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진나영은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콩이가 나한테 왔는데 콩이가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의사는 슬픈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몸을 잘 돌보셔야 해요.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유산이 자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나영은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기가, 사랑하고 꿈꾸던 콩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의사 앞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콩아,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졌고 진나영의 울음소리만이 공기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나영은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떨며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감에 휩싸인 진나영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콩이, 우리 아기, 내가 널 꼭 지켜줄 거라고 했는데. 진나영은 자신을 탓하며 흐느끼는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콩이와 함께 꿈꾸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의사는 진나영에게 다가가 차분히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진나영의 슬픔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진나영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유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나영은 그저 울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습니다. 콩이를 잃은 슬픔이 아직 마음 깊숙이 남아있었지만 해들재단을 차지할 야망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유산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콩이가 태어나기 전에 해들재단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들고 윤자를 호출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마자 윤자는 빠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영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더니. 진나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유산했어. 윤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유산이라니. 그럼 해들재단은 어쩌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걸 다 포기해야 하니? 윤자의 목소리에는 진나영의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이 목표로 하던 해들재단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강하게 묻어나왔습니다. 진나영은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부른 거야. 유산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해. 콩이가 없는 지금 내가 해들재단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가짜로 임신한 척해야 해. 윤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가짜로 임신을 속이겠다는 거야? 진나영은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해들재단에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유산 사실을 밝힐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가짜 복대를 준비해와.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말이야. 윤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재차 물었습니다. 나영아, 이거 괜찮을까? 이런 거 하다 들키면 그땐 끝장 아니겠니? 윤자는 겁에 질린 듯 불안하게 목소리를 떨었지만 해들재단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윤자의 불안한 기색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다른 방법은 없어. 난 해들재단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콩이도 없는데 이제 남은 건 나 혼자야. 이대로 실패할 순 없다고. 윤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복대를 준비할게. 하지만 제발 조심해야 해, 나영아. 해들재단을 차지하려면 진짜 조심해야 해.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결정을 끝냈습니다. 걱정 마, 엄마. 난 절대 실패하지 않아. 며칠 후 윤자는 진나영이 부탁한 가짜 복대를 들고 진나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복대를 받으며 진나영은 차분하게 복대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제 다시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자 진나영의 얼굴에는 비장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이 가짜 복대로 충분히 해들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어. 하지만 진나영은 결정적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산모 수첩이었습니다. 유산이 이미 병원 기록에 남아 있었고 그것을 진나영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산모 수첩에는 의사가 기록한 유산 진단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이는 진나영이 꾸미려는 거짓말을 들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복대를 착용한 채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야. 해들재단은 결국 내 것이 될 거라고. 진나영은 가짜 임산부 행세를 하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복대를 착용한 채로 몸을 숨기고 거짓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진나영은 피로에 지쳐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이 모르는 사이 한진태의 집에는 최선영과 아라 그리고 수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최선영은 수지를 보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야, 요즘 병원 일은 좀 어때?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들 곁에서 장난감과 함께 놀고 있었지만 이내 심심해졌는지 진나영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의 방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라는 진나영의 방을 구경하던 중 눈에 익숙한 분홍색 산모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언니 거잖아. 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손에 들었습니다. 진나영이 한동안 찾고 있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아라는 그 수첩이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진나영이 깜빡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최선영과 수지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라는 그 수첩을 두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지 언니, 이거 봐요. 진나영 언니 방에서 찾았어요. 전에 주었던 그 수첩이에요. 수지는 수첩을 받아들고 최선영과 함께 그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라는 그저 수첩을 들고 기뻐했지만 수지와 최선영의 얼굴에는 점점 이상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수첩을 넘기던 수지의 눈에 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유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최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유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수지의 목소리는 당혹스러움과 의심으로 떨렸습니다. 최선영도 그 단어를 확인하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유산이라니, 그럼 진나영이 유산을 했다는 거잖아. 두 사람은 수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첩에는 진나영이 병원에서 받은 유산 진단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선영과 수지 모두 진나영이 임신한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나영이 해들재단을 손에 넣기 위해 가짜 임신을 가장하고 있다는 의심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언니, 유산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수지와 최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라를 바라보았고, 최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최선영은 아라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라야, 그건 어른들이 다루는 문제라서 지금은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중요한 일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아라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라야. 지금은 그 수첩을 우리에게 맡겨줘. 진나영 언니한테 돌려줄게.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수첩을 쥔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나영이 저지른 가짜 임신 행세에 대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라가 건넨 수첩 속 계류유산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이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진나영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을 꾸며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진나영이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수지는 방에 잠들어 있는 진나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수지는 조용히 진나영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든 진나영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수지는 그 평온함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손을 조심스럽게 진나영의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수지가 손끝으로 느낀 것은 임산부의 부드러운 배가 아닌 차가운 인공 복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가짜였어. 진나영이 모두를 속이려고 한 거였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숨에 진나영을 흔들어 깨우며 강하게 물었습니다. 진나영, 이게 다 뭐야? 유산을 하고도 속인 거야? 복대까지 차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갑작스럽게 잠에서 깬 진나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언니, 왜 자꾸 내 일에 참견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상관 말라고. 언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진나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수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나영의 분노는 오래 묵혀왔던 감정이 터진 것처럼 격렬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뭐든 하든 언니가 왜 신경 쓰는 거야? 나도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진나영은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가 해들재단에서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잖아. 이제 와서 유산했다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수지는 진나영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진나영, 이건 네가 나를 속인 것만이 아니야. 어머님도 아버님도 모두 속였잖아. 넌 지금 해들재단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한 거야. 콩이를 잃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두를 기만하는 건 안 돼. 진나영의 얼굴이 붉어지며 수지의 말을 듣고도 멈출 생각이 없다는 듯이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를 이해하려고도 안 하면서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난 그냥 해들재단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콩이도 없고 내가 가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언니는 항상 모든 걸 가졌잖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그 순간 김마리가 진나영의 고함 소리에 놀라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마리는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니? 수지는 김마리에게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유산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가짜 임신을 가장하고 있었어요. 이 복대도 보세요. 임신한 척하려고 복대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나영, 그게 사실이야. 진나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김마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좀 이해해주세요. 유산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도 날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김마리는 진나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멍하니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마리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나영, 넌 나를, 우리 모두를 속이려 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짓을 하다니. 김마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김마리 앞에서 빌기 시작했지만 김마리의 표정은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속였어. 김마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진나영. 네가 해들재단에서 무엇을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 집에서 나가.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진나영은 손을 떨며 김마리 앞에서 빌었지만 김마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족을 배신했어. 김마리는 진나영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내가 널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진나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남은 것은 배신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절망에 빠진 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마리에게 들켜 쫓겨난 후 이제 남은 희망은 한진태뿐이었습니다. 한진태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진나영을 옥죄어 왔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매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진태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진나영은 절박한 표정으로 한진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어머님이 날 쫓아내려고 해. 이대로는 안 돼. 해들재단도 내 자리도 모든 걸 다 잃게 생겼단 말이에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을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진나영, 네가 저지른 거짓말은 내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이미 모든 게 들통났고 마리도 너를 믿지 않게 됐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구하겠어? 진나영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당신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제발 나 좀 도와줘. 하지만 한진태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와 함께할 수 있는 건 없어. 네가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너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거야. 진나영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 한진태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이 상황에서 손을 뗄 수는 없을 거야.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진태는 고개를 들어 진나영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현우를 외면했던 사실, 그걸 내가 까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이 해들재단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을까? 진나영의 눈빛은 더 이상 간절함이 아닌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협박에 눈이 커졌습니다. 너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냐? 나를 협박하려고? 한진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이 그동안 감춰왔던 잔인함이 이제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나영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장날 수는 없잖아. 나를 도와줘. 그러면 난 당신의 비밀을 지킬게. 한진태는 순간 갈등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현우를 외면했던 과거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을 도와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내가 너에게 400억짜리 땅 문서를 줄게.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하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마리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고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김마리는 그동안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진나영과 한진태를 번갈아 쳐다보며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서 이렇게 나를 속이려 한 거였구나. 한진태는 순간 경직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은 당황한 얼굴로 김마리를 바라보며 서둘러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김마리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진나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진나영,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모든 걸 장악하려 한 걸 다 알게 됐어. 그리고 한진태, 너도 마찬가지야. 한진태는 김마리의 차가운 눈빛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리, 난 그저. 김마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어. 진나영과 협력해 나를 속이려 한 이상 넌 더 이상 이 집에서 남아있을 자격이 없어.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김마리, 그게 아니야. 난 그저. 하지만 김마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너도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마. 한진태는 김마리의 냉혹한 결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와 진나영은 결국 해들제당과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